자,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스트레이티지 전도사 금전입니다. 자, 오늘 2025년 4월 20일 오전 8시 35분. 여러분들 이제 출근길에 좀 들어보시라고 빠르게 찍어 봅니다. 비트코인이 간밤에 2.37% 상승했습니다. 우리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는 반면에 상승을 많이 못했어요. 그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0.18%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스닥이나 S&P 500 다 붉은색이죠. 많이 하락했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2.36, 2.46%. 오늘만은 디커플링 됐네요. 그죠? 좋게 말하면은 나스닥 S&P 500이 하락했는데 그래도 0.18%로 이제 선방을 해줬고, 그게 무슨 소리냐? 비트코인이 2.42%가 올랐는데 0.18%밖에 안 올랐다. 왜 음봉이냐라고 또 이제 화를 내고 계시겠죠. 그죠? 매번 그렇듯이 이 주가가 조금 오른다 싶으면 마이클 세일러가 ATM, at the market selling을 합니다. 이제 주식을 판다는 거죠. 자, 신규 발행해서 주식을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석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고 주가가 내려간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가 ATM 관련해서는. 그리고 좀 퍼드 아닌 퍼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포조작 뉴스라고 하죠.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가 이제 어떤 소송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어떤 소송 관련이냐? 미리미리 주식을 팔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공지를 안 해서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이 부분 관련해서 공감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 맨날 이 주식 발행할 거다가 아니라 주식 발행해놓고 기사를 나는 접하고 정보에서 많이 늦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이 차트를 보는 부분에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전히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는 매력적입니다. 왜냐면은 자,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요. 지금 저는 앞선 영상에서 88,000불까지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저는 아직도 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팔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어느 정도 더 상승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 9만 불 초반까지는 조금 한번 베팅을 해보려고, 9만 불 초반, 9만 불까지는 베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부는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리고 MST3, 3MST는 영국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쉬는 날이었어요. 이스터 에그라고. 그래서 매매가 안 됐을 겁니다. 아마 오늘 조금 뭐 세배 레버리지 팔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조금 더 홀딩 할 겁니다.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내려가서 본전을 치더라도 조금 더 홀딩을 해볼 거고요. 이 볼린저 밴드 엔벨로프 상단에 닿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전략을 고민을 해볼 거예요. 분위기 보면서. 어차피 중단선은 다시 한번 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9만 불까지 올라가면 이 중단선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규 이렇게 조금 좀 현물로 매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상단에서 놀다가 하단으로 내려올 때가 있어요. 이 한 번에 쭉 못 끌어올립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습니다. 두텁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맞고 떨어질 거다. 다른 유튜버 분들 해석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해석이, 제가 예상되는 부분은 이 9만 불 맞고 이 지금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하러 갈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쉽게 요 모두가 원하는 요 자리를 내줄까라는 좀 의무구심도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한번 9만 불까지 찍고 그 다음에 요 중단선까지 오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찍고 나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직 요 매물대 오지도 않았어요. 우리 앞선 상단 매물대 오지도 않았다. 요 매물대. 근데 잘 보세요. 요 차트 잘 기억하세요. 요 아직 상단 매물대 안 왔다. 근데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는요. 이미 요 비트코인으로 치면 요 상단 매물대에 이미 진입을 했어요. 이미 진입을 했다는 뜻은 뭐겠어요? 상승이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됐다. 우리 퍼포먼스가 아웃퍼폼 했다라는 거죠. 덜 내리고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거의 횡보예요. 횡보. 이 비트코인은 아래 하나의 층을 이제 하나 더 만들어서 그걸 막 깨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는 덜 떨어졌다. 덜 떨어졌다. 레버리지 치고는 덜 떨어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하락은요, 좀 상승을 반영 못하는 건 좀 애교로 봐주셔야 돼요. 자, 왜 애교로 봐줘야 되냐? 이제 애터마켓 셀링이 내가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ATM이 뭐냐? 우리 뭐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같으니까 사신 분들 많을 거라서 오늘 공부를 좀 해봅시다. 자, 저도 완벽히 아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또 공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상황 요약을 해보면요. 아,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자, 요즘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한데 구독, 좋아요 또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또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도 아래에 좀 댓글이나 설명란에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다운로드 하셔서 조금 보세요. 예,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2025년 4월 20일 미국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는 혼자만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는 세일러가 시장 하락의 흐름을 지분 희석이라고 해요. ATM으로 활용해서 비트코인 매집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이에요. 자, ATM 공모란 뭐냐? 자, 시장에 직접 주식을 소량씩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자, 갑작스러운 대규모 공모가 아니라서 시장 충격이 덜하다. 그래서 비트코인 2% 오를 때 2%를 반영을 못했다. 근데 이 정도는 적게 떨어진 거예요. 적게. 예전에 보면은 막 비트코인은 3, 4%씩 상승하는데 이 아침에 이제 자기 전에 그거 보고 아 이제 많이 오르겠구나 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많이 떨어져 있다.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승장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 정도밖에 안 떨어진 거다. 2% 정도밖에 반영을 못한 거다. 주가가 높을수록 더 많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오르잖아요. MSTR. 그러면은 많이 판다라는 거예요. 자, 마이크 세일러가 이때다 싶어서 자금을 확보한다는 거죠. 자, MSCR이 주가가 하락장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상황을 이용해서 하락장이라고 하면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이겠죠. ATM으로 신주 발행을 해서 시장에 매도하고 자금을 확보하고 비트코인 매수를 또 시사했다. 그리고 조금 더 샀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시장에서 딜루티드 된다 그러죠. 주식이 희석이 되니까 기존 주주들의 이 주식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뭐 매번 영상 찍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전략이에요. 어마어마한 전략. 결국에는 한 주당 비트코인의 양이, 사토시의 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통주를 중심으로 한 ATM 판매가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 아직 약 15억 달러 분량의 공모 가능 물량이 또 남아 있어요. 그리고 향후 ATM 확대 여부는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여기서도 뭐 좀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 주가가 조금 더 출렁일 수는 있는데 상승하는 비트코인을 막진 못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승하는 이 스트레이티지 주식도 막지는 못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세일러는 과거에 전환사채나 회사채 발행에 더 집중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ATM을 주력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어요. 왜? 빚을 갚을 게 없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주주들한테 그 책임을 전가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 주당 비트코인의 어떤 이 양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조금 기분이 좋지 않을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자본 구조를 활용하여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우리 스타크라는 우선주도 있죠. 우선주. 스타크는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가 발행한 우선주 시리즈예요. 시리즈 A라고 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상장되어 거래 중이고요. 또 다른 자금 조달 창구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세일러는 스타크 주식 9만 1000주를 시장에 매도해서 약 7.8 밀리언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자, 뭐 나쁘지 않습니다. 돈을 만들어서 사겠다는 거예요. 계속 삽니다. 자, 전체 발행 주식 대비 약 1% 정도의 신주를 시장에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희석을 통해서 약 수억 달러의 현금을 조달했어요. 많죠. 조금 더 금액 관련해서 조금 더 보면요.
뭐 간단히 해서 전체 시가총액 20빌리언 달러죠. 1% 200 밀리언 달러의 현금을 확보를 했어요. 자, 얼마인지 뭐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1%의 희석으로 BTC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1%인데 자산은 2배 상승하였다. 순이득이다. 라고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희석해서 180불을 받는다. 쉽게 생각해서 이 중 1%가 희석의 비용으로 쓰이고 그러니까 희석돼서 가치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주식의 가치가. 나머지 179불은 달러는 비트코인 자산으로 전환되는 순이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트코인으로 순이득을 취했다. 오르면 더 우리의 가치는 올라간다. 발행가 대비 MSTR의 순자산 가치 나브죠. 나브 차이만큼을 비트코인 자산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누린다. 좀 뭐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요. 1%의 희석 손실로 주식을 그만큼 발행을 했다는 뜻이에요. 1%의 희석 손실로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한 주당.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당. 그래서 공모 희석은 단기적 손해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BTC 확보, 중장기적 이득이라는 전제하에 계속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렁인 거다. 오늘.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기사를 조금 더 보면요. 좀 2024년 4분기부터 2025년 1분기 사이에 스트레이티지는 5억 5,5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지금. 단일 규모로 거의 이 대응할 국가가 없어요. 정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유량을 21만 4,400개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향후 10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에 전략적으로 베팅하고 있다. 뭐 10만 달러는 한번 뚫었었으니까 이 다음이 이제 20만 달러죠. 그죠? 자, 매번 말씀드리죠. 1000달러 갈까? 같습니다. 10,000달러 갈까? 같습니다. 2만 달러 갈까? 같습니다. 5만 달러 갈까? 같습니다. 야, 10만 달러 갈까? 같습니다. 그럼 20만 달러 갈까? 갑니다. 자, 가요. 제가 희망고문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뭐 인간 지표가 나왔네, 뭐 했네라고 하는 분들 나와 있는데, 이제, 차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제가 항상 오른다고 말은 하지만 매크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볼린저 밴드나 이렇게 엔벨로프 상단 하단 분명히 친다. 그리고 중단도 친다. 계속 이렇게 팁을 제 나름대로의 관점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영상 제목만 보고 앞에만 보고 상승할 거다. 요것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은 죄 그냥 차단합니다. 자, S&P 500과의 상관계수가 최근 0.30 수준으로 낮아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S&P 500하고 나스닥하고는 그렇게 이렇게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MSCR이. 대신 이제 비트코인과 0.80에 가까운 높은 상관계수를 유지한다. 이게 지금 오늘처럼 지금 비트코인이 2% 가량 상승하고 그리고 나스닥이 2% 정도 하락했죠. 경기에 민감한 게 아니라 사실은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이 풀리면 유동성이 풀리면 비트코인은 올라간다가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나스닥의 눈치를 본다고 이렇게 나스닥의 눈치보다는 트럼프의 눈치가 맞죠.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움직였지만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돌아서니까 포지티브라고 하면은 해결 방안을 구축을 하고 이제 점점 트럼프가 본인의 이미지를 조금 더 좋게 만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국채 해결도 그렇고 이제 금리 하락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긴축을 끝내면 돈이 풀린다. 이미 돈은 풀리고 있어요. 이미. 이 M2 글로벌 지수 금 가격 보시면 선행이에요. 선행.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후행으로 움직일 거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상관관계 지수는 뭐 말 그대로 이제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디커플링 되는 걸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이 비트코인은 나스닥하고 S&P 500과 상관없이 유동성에 맞춰서 상승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비트코인 100K 시대를 염두에 둔 공격적인 베팅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마이클 세일러가 계속 사고 있다. 자, 그래서 아까 했던 말 똑같습니다. 지분의 1%를 희석시키고 10배, 20배로 불어날 수 있는 레버리지 구조를 갖춘다. 자산이. 비트코인이 뭐 1% 오를 때 MSTR은 3% 오른다. 이게 직접적인 상승장에 돌입을 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MSTR로 제대로 된 상승장을 맛본 적이 없어요. 직접적인 상승장에 돌입을 하면 사람의 광기와 이, 이 좋은 마인드와 유포리아 구간에 도달을 하면 몇 배가 상승할지 몰라요. 몇 배가. 그리고 동시에 몇 배가 조정이 또 동시에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계속 같이 분석하고 좀 성토할 수 있도록. 자, 좋은 것만 가져온 게 아니라요. 퍼드도 있었어요. 21일 어제죠. 최근 규제 리스크 및 조사 보도예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규제 당국이 최근 마이크로스트레이티지와 세일러의 비트코인 구매 자금 조달 방식과 공시 절차에 대해 예비적인 조사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다. 자, 이는 특정 시점의 대량 매수 및 주가 급등락과 관련된 시장 투명성 문제. 근데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SEC 및 기타 연방기관은 ATM 공모 시점, 그리고 내부자 거래 여부, 공시 적시성, 뭐 여러 항목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아직 정식 조사 단계는 아니지만 자진 자료 제출 요청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한다. 자, 이에 세일러 및 마이크로스트레이티지 측은 모든 절차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필요시 성실히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비트코인 기반 전략을 통해 장기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엄격히 따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세일러가 공격적이죠, 그죠? 그러고 이 인터뷰도 많이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사 채를 팔든 주식을 팔든 인터뷰 이 세일러가 나와가지고요 쇼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관심을 받지 못하는 전략은 전략이 아닙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스트레이티지를 주제로 잡은 것도 관심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기죽지 마세요. 이제 결국엔 올라갑니다. 올라가고요. 이렇게 퍼드가 나와도 하나 변치 않는 거는 스트레이티지는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주식이 또 반영을 하겠죠. 단순히 갖고 있다고 해서 스트레이티지 주식이 오를 거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덜 이해를 한 겁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가 갖고 있는 주식 우리 비트코인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무궁무진합니다. 뭐 은행을 할 수도 있겠고요. 관련해서 금융사업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지만 그 이상의 가치들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의 세일러의 행보도 조금 기대해 보시고요. 이제 저는 상승장에 돌입을 했다고 봅니다. 상승 초입이에요. 초입. 그래서 현물 가지신 분들 매번 말씀드리죠. 돌부처처럼 우리 부동불이라고 해요. 검색해 보세요. 부동불. 자, 돌부처처럼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면요. 이번 연도 하반기에 분명히 큰 수익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조금 행복하시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얼마나 벌라고 이 고생을 합니까? 살아가는데 또 집중하셔야 돼요. 일도 열심히 하시고 많이 쉬시고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셔야 됩니다. 자,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